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서종섭입니다.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.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최초이고 우리 헌정사뿐만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. 혐의가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고요. 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고 오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지 6시간 정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됐습니다. 현재 공수처로 이동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. 원래 오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유혈 사태까지도 걱정하는 그런 시각이 있었는데 이 집행 과정에서 체포된 경호처 직원이 없었을 정도로 예상보다는 경호처 쪽에 협조가 좀 있었다,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의원들과 관저에서 좀 만남을 간단히 가진 이후에 경호 차량을 이용해서 공수처로 이렇게 체포돼서 이송을 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짧게 좀 냈는데요.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. 불법 수사하지만은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이 무너졌다. 무효 영장에 의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데 참 개탄스럽다.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향후에 체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라든지 그 이후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,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윤 대통령은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5동에 있는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. 직권남용 내란 혐의 피의자 조사입니다. 이미 공수처는 한 3주 전부터 이미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200쪽 분량의 신문 내용을 준비한 상태다, 이렇게 밝혔습니다. 그 조사실에는 영상 녹화 장비가 설치된 조사실로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. 법적으로 봤을 때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를 하든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석방을 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준비된 내용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윤 대통령을 상대로 공수처가 진행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이 사건의 주인검사인 공수처의 차정현 부장검사와 이대환 부장검사 두 사람이 중심적으로 조사를 담당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.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이제 조사의 핵심 주제가 될 것인가 궁금할 텐데, 일단 한 두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이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냐 내란 행위냐,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. 일단 윤 대통령은 불가피한 통치 행위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반면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서는 내란 혐의다, 국헌문란 목적의 직권을 남용해서 일으킨 폭동이다,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이것에 대해서 공수처 쪽에서는 집중적으로 통치행위가 아닌 내란행위 아니냐라는 점을 추궁할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두 번째는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된 이미 구속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?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조사 결과 이런 것이 이제 이미 공수처로 다 넘어온 상황이니까 공수처에서 그걸 바탕으로 윤 대통령을 조사를 하는 거죠. 윤 대통령이 그때 이런 조사를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 이런 거 아니냐, 이걸 이제 계속 확인하는 작업을 하겠죠.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, 국회에 유리창 깨고 들어가라, 국회의원들 끌어내라,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.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조사 내용과 이진우 수방사령관, 또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등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이제 그동안에 어쨌든 계속해서 공수처의 영장이 불법이다라고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해왔고, 오늘 또 불법 수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탄핵 그 심판 과정에서 자기 얘기를 하겠다라고 그동안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
조사에서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, 이른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. 이것은 좀 윤 대통령의 조사 태도가 어떤지는 조금 지나야 알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조사가 다 마친 뒤에는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그럴 계획입니다.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가 되면 체포기간까지 포함해서 최대 20일간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관련해서 이제 공수처와 검찰이 20일이라는 기간을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공수처 법에 구속기간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지난번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공수처랑 검찰이 협의를 해서 그러면 20일로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20일을 전부 공수처가 다 사용할 수도 있지만 검찰이 우리도 좀 조사할 게 있다 이러면 그 20일을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서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또 이것도 뭐 넉넉한 그런 것은 아니죠. 그 20일이 지나고 나서는 기소를 하게 됩니다. 기소는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을 통해서 사건을 검찰에 넘겨 검찰에서 기소를 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 상황을 좀 봐야 되고요. 또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이 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일단 윤 대통령이 체포됐고 아마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탄핵 심판 또한 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월 28일까지 얘기를 했죠. 그날 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지게 될 거다. 그러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 4월 말쯤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질 거다. 이런 예측을 내놨는데 이건 뭐 알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좀 빠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더 커졌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기소 과정이 향후에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